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세 번째 후보자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뭐 후보 사람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결국은 이제 법조인에서 언론인으로 갔다가 결국은 다시 정치인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아주 많은 거죠. 전차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엄격해진 국민적 잣대 때문에 결국 네.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을 결국 총리로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정치인들이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거치면서 검증을 일단 거쳤고요. 예. 또 동료 의원들이 청문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좀 살살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사실 인간적인 면도 좀 팔은 있고요. 또 안으로 굽는 네, 그런 정치인 면도. 출신 중에 아마 현역 의원 중에 낭만 케이스는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또 법조에는 이제 정관 예우 논란도 있고 또 학계에서 쓰자 교수 출신을 쓰자고 하니 또 논문 표절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정치인 쪽을 발탁하는 게 이번에는 좋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저 김문수 경기지사, 김문수 경기지사 때 쓰시는 거죠, 이거? 조금 다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이제 거론이 쭉 돼 왔는데 일단 정치인 출신 총리가 이제 배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다시 좀 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산 문제 굉장히 깨끗하신 분이고요. 과거에 노동운동에서 시대의 아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고, 전 뭐 여러 가지로 참 훌륭하고, 경기도지사 하시면서 행정 경험도 많이 쌓으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하다고 네.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난번에 함께 대선 경선을 치렀고, 예. 그때 당시에 사실 조금 오버하셨던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 더군다나 차기 대권 주자인데 네. 총리를 시켰을 때 자칫하면 YS대 이회창의 구도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점이 좀 부담이 될 이렇게 것 볼 수 같다. 있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군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강창희 전 국회의장, 이게 지금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강창희 의장 같은 분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글쎄, 이제 정치인 가운데서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세월호 이후의 전국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했던 일이었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역시 총리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끌어안고, 그리고는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는 것이 옳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내세운 국가 개조라는 이 주제어를 힘있게 관철시킬 수 있는 인물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세월호 참사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본인의 이름을 들어서 상구스럽긴 합니다만은 보수 일각에서 나온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손봉호 선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망도 있고 청문회를 통과하는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손봉호 교수. 네, 손봉호 선생 네. 같은 경우 뭐 그런 급에서 말하자면 찾으면 그럼 이것은 국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자신이 생각하는 데에 익숙해버린 틀 안에서만 찾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실제로 국민들이 염망하는 그런 것이 기울을 기울인다면 네. 찾을 대상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 전 뭐 강창희 의원 정도라면 정치인 중에서도 그 박지원 의원은 제가 지난 프로그램에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괜찮다고 강창희 봅니다. 의장의 예. 경우는 이제 친박 언론 모임의 그 멤버라는 게 좀 걸림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김기춘 실장도 7인의 멤버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뜻을 가장 또 잘한다는 차원에서는 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 네. 말씀하신 대로 7인의 또 최측근 원로 그룹의 모임이니까 저기에서 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처럼 또 다른 또 옥상옥 얘기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사실 2001년인가요? 자민련 부총재 시절에 네. 해천년 민주당의 의원 꺼주기를 반대하면서 제명당했던 적도 있어서 네. 사실 강직한 이미지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총리 후보군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전 같습니다. 국회의장을 이었는데 또 총리로 온다. 그게 사실 또 약간 정권 좀 분립의 논란이 될 소지는 좀 될 것 같습니다. 심대평 전 충남지사도 사실 여러 번 거론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사실 심대평 지사도 후보군으로 추천이 됐었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첫째로 이제 저는 뭐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장점이 뭐냐면 도지사를 제가 몇 번을 했는지 잘 네 모르겠어요. 번이네요. 4번 했나요? 도지사 이게
관선서부터 민선회의까지 4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예.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경륜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이분하고 제일 유사한 케이스가 고건 전 총리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관표를 개혁한다라는 측면에서 공무원 사회를 잘하는 사람 역시 이분이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세월호 관련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야권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이분이 자유선진당 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는 전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화평으로 하되 좀 정치인이 아닌 분은 쪽에서 기본적으로-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기본적인 네.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신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의 국가 운영의 기조라고 하는 것이 국가 개조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그 내용도 뭐 충분치 않아요. 그리고 그 말 자체도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사회가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의 깊이도 있고 또 비전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민주적인 논의의 과정에서 네. 새롭게 뽑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탁견을 가진 인물이라고 한다면 예. 아마 청문회 가기 이전에 이미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막상 총리가 됐을 때 행정 경험이라든지 관료 경험이라든지 정치 경험이 없을 때에는 본인의 의욕이 앞서지 실제로 통솔이 안 되고 중구난방으로 흐를 가능성을 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법관, 여기 지금 법관이 나왔는데 예, 지금 김영란 전 예, 대법관. 법관들이 하는 것도 사실 그다지 저는 탐탁하다고 생각, 지금같이 어수선할 때에는 탐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아주 훌륭한 분인데 손봉호 전 총장 같은 경우 예. 아주 훌륭한 분이지만 그런 역시 김영란 대법관도 아주 훌륭한 분이지만 좀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총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조정조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무슨 행정관료를 잘 통솔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에 대한 조정 능력이 정치적으로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네. 문제죠. 전 차장, 이제, 김영란 전 대법관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또, 정홍원 총리가 그대로 당분간 유임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바로 또 이제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이제 좋은 사람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섣불리 네. 또 지명했다가 또 이런 또 허송세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뭐 사의를 표명한 지 벌써 2달 가까이 되는 정홍원 총리가 당분간 총리 역할을 수행하고 이번에 이제 경제부총리 최경환, 예. 사회부총리가 또 새로 임명되지 않습니까? 부총리 체제가 이제 좀 정착을 하면서 거기 위주로 가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총리를 임명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네. 강하게 잡혀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정말 네. 마음에 드네요. 이분 정도면 저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지금 최경환 예, 결론적으로 짧게 좀 경제부총리하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부총리하고 김종인 전 의원하고는 상당히 경제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분 정도를 만약에 총리를 내세운다면은 박근혜 정부는 상당히 점수를 따를 것이고요. 네. 또 후퇴하고 사라졌던 경제 민주화의 문제도 새롭게 제기가 돼서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드네요.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3번째 총리 후보자 어떤 인물을 내세울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